문자 그대로 개관입니다. 그렇죠?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의 그러니까 고법과 신법을 일단 개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은 뭐고 신법은 뭐냐, 그리고 그 구조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평명리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쭉쭉 읽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의 시원과 고법 및 신법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잘 보이나요? 자, 먼저 자평명리학이란 문자 그대로 자평이 만든 명리학이라는 뜻이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평이라는 사람. 그걸 명리학은 아니에요. 자평은 명리학을 저술한 사람의 호이며 자는 자평이다. 아하. 자는 그러니까 자평이다. 그러니까 이 자평이고 이름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거이라. 서거이. 그리고 이 서거이라고 하면서 자 불려진 이름이 닉네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척선생 또는 복례수라고도 불렸으며 명리학을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인물로 정확한 생물연대는 전하지가 않아요. 다만 그분의 책에 저술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 이후에 계승된 정법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대에서 송대 초기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동해 사람으로 태화했었죠. 당공동에 은거하고 음양고역에 능통하여 오늘날 명리학의 원론, 여기서 말하는 중에 원전이죠. 원론인 자평법을 장안하게 됐다. 누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서자평이라는 분이 바로 이 명리학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자평이라는 자에 따라서 자 또는 호언죠. 이에 따라서 자평법이다, 자평학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진다. 자, 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간지 곧 사주팔자에 근거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진단하는 학문으로서 사주팔자 또는 사주추명학이다라고 명을 추론한다. 본래 명리학은 춘추 전국시대 땅의 이허중이, 자, 이허중이 나오죠. 이허중이 사주를 삼명으로 구분하여 육식갑자의 나봉오행을 이용하여 길흉화복을 진단하는 것이 명리학의 시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삼명이라는 게 그럼 뭐냐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명. 이 삼명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녹명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삼명이다. 삼명. 자, 우리가 삼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삼원 뭐죠? 우리가 천지인을 가지고 삼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삼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명은 녹명신 이렇게 녹명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삼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녹명신 삼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자,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 그래서 이 갑자라는 글자가 이게 간지죠. 그죠? 이 갑자 간지가 있으면 요 천간을 읽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요걸 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녹. 요걸 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천간과 결합하고 있는 지지,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요걸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한다고? 지명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학인데, 자, 요걸 두 글자를 합쳐서
납음이다라고 말해요. 납음. 납음을 이 요거에서 요 천간과 지지에 갖다 붙였다. 뭐를 음가를 갖다 붙인다. 그래서 어떤 음가를 붙이냐? 그 오행 음가를 갖다 붙여. 그래서 납음 뭐 오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납음 오행이라는 건 뭐냐? 이걸 육식갑자라고 해요. 이제 본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합쳐서 요거를 가지고 우선 일러요. 갑자을축 뭐라고? 해중금이라고 해요. 해중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현재는 우리가 갑은 뭐죠? 목, 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원오행이에요. 근데 상명학에서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갑자라는 것을 간지 자체를 다른 오행, 화오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라는 글자가 뜨면은 그러니까 갑목, 자수는 맞는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중금, 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걸 납음 오행이다. 요렇게 해서 이 납음이라는 것을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천간목과 지명에 플러스 뭐 납음을 붙여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간자가구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게 삼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간다 해서 이걸 삼명학이라고 해요. 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농명신 삼명으로 구분하여 육식갑자의 납음오행을 이용하여 김용화복을 진단한 것이 바로 명리학의 시초입니다. 이게 명리학의 시초. 그에 져서 이허중에 져서 이허중 명서를 통해 사람의 명호를 진단하는 분석법을 장하는 것이 명리 진단 도구의 제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달마 일장경이라 그래가지고 당사주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당사주는 사주를 통해서 추명하는 것은 맞는데 천간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지지만 가지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를 천간과 지지, 간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뭐? 이 농명식 삼명학이 뭐다? 시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리 진단 도구의 최초이다.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삼명학이라고 부르며 이후 자평명리학의 탄생되면서 이걸 신법이라고 이 자평명을 신법이라 하는데 이래서 이걸 가지고 뭐야? 이거는 신법이니까 얘를 삼명학을 뭐라고 한다고? 고법이다. 자, 이제 고법과 신법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 삼명학인 고법, 즉 농명신이라고 해요. 고법은 십간과 십이지를 순차로 배속하면 일순이 되는데 일순이라는 건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갑에서 자, 축, 인묘, 진사 이렇게 쭉 흘러가서 12개로 가는데 그 한 순 따지는 게 왜? 천간은 몇 개예요? 10개죠. 10칸만 가는 거예요. 10순 10개씩. 일순이라는 말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속은 10인데 이를 6개, 6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배속하여 육식갑자로 정단한 것을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 화갑자라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해요. 이걸 화갑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갑자.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화갑자로 표현하는데 이 화를 봐봐요. 이 화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풀이라는 뜻이에요. 풀초. 그죠? 자, 풀초 플러스 뭐예요? 변화를, 대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풀이 변해서 이건 뭐예요? 전체 글자는 뭐죠? 꽃화죠. 꽃이 된다. 풀이 변해서 뭐? 꽃이 된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풀은 풀이고 이게 그것이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꽃이 변해간다. 요렇게 변해가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화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는 걸 이렇게 삼명학에서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걸 화라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게죠. 풀이 변해서 변해가는 꽃이 되는 이 화갑자라는 거예요. 요렇게 변화를 해요. 그런데
신법, 나중에 배웁니다만 신법, 즉 자평강에서는 변하는 원리가 그렇게 같지 않아. 이렇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간지로서 변하는 게 아니고 천간과 천간끼리 또 뭐 지지와 지지끼리 모여서 뭐 한다고 변해가는, 화해가는. 근데 그래서 물론 그러면 신법 고법에는 화하는데 천간과 지지의 변화는 없느냐? 있어요. 그렇게 변화는 가능해요. 그걸 진화, 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화갑자, 기학이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신법의 간지학은 나중에 배웁니다만 원령학이에요. 운기학이고 원령에 의해서 글자들이 배속되어 있는 글자들이 변해가는. 쉽게 말하면 지금 더워야 안 더워요? 더웠어요. 덥다라면 땀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틀었죠 방금? 에어컨을 틀었죠. 그러면 시원해지게 땀이 식죠. 바로 이게 뭐예요? 변해가는. 원령에 의해서 변해가는. 근데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작병학이라면 요거는 이렇게 글자와 글자가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화합이라고, 화외이다 이렇게. 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다시 읽어보죠. 화라는데 풀의 모양이 변해서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꽃 화자, 꽃이 된다는 의미로 화라고 하는 것이다. 자, 가령 갑과 자가 결합하여 갑자가 되면 해중금으로 변하게 되어 갑자는 갑목과 자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화금, 금으로 해중금이었잖아요. 금으로 사용되며 이 결합된 간지에 납입하여 생성된 오행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고요? 납음 오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신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과 전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또 갑니다. 자, 이런 화기, 이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화기, 변해가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 변해가는 기운인데 이게 두 가지, 나중에 이제 그 신법의 고법에도 간지가 간길이 변하는 거, 직질이 변하는 게 있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덧붙여서 꽃 화자를 썼죠. 이게 뭐야? 풀이 변해서 꽃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갑을 의미합니다. 화기적 오행으로서 신법의 원령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왕세와 강약을 변별하는 간지결합의 구조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법의 자평학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리 구조식이 전혀 달라. 즉 뭐예요? 신법은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원령을 중심으로 하고 삼명학은 뭐? 기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구조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리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부모행을 갖다가 고법에 있는 나부모행을 신법에다가 갖다 대입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선풍기 리모컨으로 TV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켜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켜질까요? 안 켜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다 하더라도 뭐 엉터리가 되는 결과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간지를 갖다가 뭘 갖다 대입을 해버려? 나붐을 갖다가 대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야? 구조식 전체가 전혀 그러니까 뭐예요? 갓 쓰고 양복 입고 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맨발로 바다를 건너겠다고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빠져 죽어.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구조식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신법, 즉 작변하게 신법의 간지 결합 운영 방식은 고법, 삼명한, 농명신, 삼명한. 고법의 화기 개념의 60화갑자의 결합 구조 방식 또는 해석 방식이 뭐 전혀 다르다. 신법은 원령과 운영이라는 건 대운에 흘러가는 거예요. 원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신령에 때를 만든다는 뜻. 득시, 즉 월지 원령에 있는 것이 대운에 그냥 이동하죠. 그걸 최신의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의 운영이 따라 있는 거야.
계절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운영의 사령실의 왕세라는 것은 왕상 휴수를 말해. 이 왕세와 강약에 따라서 그 기능과 작용의 방식이 달라진다. 자, 여기 강약이라는 것은 맨 밑에 여러분들 뒤에 보면 맨 뒷자에 보면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나중에 온강에서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기능과 작용의 방식이 달라진다. 이걸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봅니다. 가령 두 개의 갑진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갑진. 이렇게 갑진이 있고 이렇게 갑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갑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갑진은 간목과 양간의 진토의 양지가 결합하는 간지인데 이를 고법의 적용과 신법의 적용이 전혀 다르다. 방식이 달라. 즉 동일한 지인이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월에 있는 거 그죠? 있는데 동일한 지인이 좌측은 갑이 일간에 있고 여기 있고 우측은 월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좌측은 신법의 요건 이제 신법을 잡혀만 신법을 예시할 거고 얘는 뭐예요? 고법을 예시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좌측의 신법 측의 월지 지인은 갑일간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월이라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으로 해서 갑원이라고 했어요. 월지 월용에 배속하여 십신을 배속함과 동시에 사주 체신을 재강이라는 말은 통괄하여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통괄해서 끌고 뭐를? 월령신을. 그러니까 이 진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을개무라는 게 있어요. 을개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개수가 뛰어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저 개수가 올라갔네. 그러면 진조 개수가 올라서 뭐 상관격이야 이게? 인수격이지. 그래서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수격이 되었으니까 진중에 무엇이 진중의 개수가 여기 통화를 했죠. 얘가 뭘 한다는 것이죠? 사령. 이것이 사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령관이야. 얘가 이 전체를 들으니까 뭘 한다고요? 재강을 해가는 거예요. 끌고 가. 이 재강, 끌 제자, 금을 망자. 얘네들을 전체를 다 끌고 누가 가져간다고요? 이 개수가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재강, 그러니까 이 시중에 이게 번역골이라고 그래요. 시중에 번역서를 보면은 재강 원령 이렇게 놓고 재강이 원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엄청난 오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강이 원령이다 뭐 뜻인지를 몰라. 그 재강이라는 게 이게 중국말을 몰라서 그래. 재강이는 그냥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재강이라는 거는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끌고 간다. 뭐를 끌고 간다고? 그 중에 힘 있는 뭐예요? 원령을 뭐 한다고요? 끌고 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관용어예요. 네이티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재강. T강. 그 뭔 뜻이에요? T라는 게 사실 T라는 것은 동사고요. 네. 강이라는 것은 거기 밧줄이 있잖아요. 네. 밧줄을 전체에 모인 것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T강이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재강이 원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중에 명리서, 출판사, 번역서, 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명리서 이런 100권이면 전부 다 그러니까 재강 원령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강 원령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 뜻이 전달이 안 돼. 그 뭐냐?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이 진중에 투관했으면 얘가 가장 강해요, 안 강해요? 얘가 가장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얘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괄해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간단하게 원령신을 이야기하면 요 재강 원령 요 네 글자만 가지고도 이미 용법이 다 끝나. 그런데 글자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번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괄에 끌고 가는 원령신으로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격이라 그러는 격이라.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것을 깃털로 해서 거기에 뭘 하자고요? 담자는 거예요. 담자. 거기에 담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 이 격은 대운의 향방에 따른 운영, 그러니까 대운의
원령을 뭐라 그런다고요? 운령이라고 하는 거야. 원령의 왕세에 따라 그 격을 균형시키는 뭐를? 상신을 지용하여.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격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얘를 균형을 해줄 상신이 있어야 된다. 이 상신을 취행하여 사주 재신이, 사주 원국이 안전하게 그 대운, 그 큰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달려가게,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 희신이라고 해요. 그거를 깨트리는 놈을 뭐라 그런다고? 기신이라고 그래. 얘가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그러면 기신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요. 그 기신이, 자, 이걸 잘 들어요. 기신이 원국의 기신을 잡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요. 이제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희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기신, 아이고 당신 올해 나빠, 이게 아니라 그 기신이 원국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국에 있는 기신을 잡아. 그럼 뭐가 된다고? 좋아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기신이 원국의 뭐를? 희신을 때려잡네. 이렇게 되면 그 애는 어떻게 된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힘들어진다는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힘들어지느냐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잠깐 땡겨갈까요? 자, 무슨 소리냐? 재밌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올해는 무슨 년이죠? 기해년이에요. 자, 얘가 기신이라고 가정하자 이거.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자. 얘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재죠. 제가 뭐라는 것이죠? 기신이라는 거야. 제가 기신. 자, 제가 기신이라는 것은 제가 안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 사업을 할까요? 그런데 시중에 동네 명리하는 사람들은 저것만 뜨면, 쟤만 뜨면, 아이고 당신 쟤 떴어. 장사해, 사업해. 저기 기신인데? 이건 뭐라 그런가? 착각수라고 그래요. 착각.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쟤만 뜨면은 동네 명리하는 사람들 가봐. 쟤만 뜨면 아 당신 원래 재운 들어왔어. 재운이 들어왔지. 재운이 들어왔지. 근데 이게 뭐라고? 기신이야. 그럼 이걸 주의해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남자 같으면 이게 여자가 되겠지.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 이해되나요? 자, 그래 이 기신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기신의 능량도 우리는 측정을 해야 돼. 어느 정도의 기신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돼. 자, 내년이 좋아. 내년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년이 좋으면은 일찌감치 예를 들어서 봤더니 저 가게가 너무 이쁘게 좋은 게 나왔어. 근데 올해 기신이라고 무조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년에 좋다라면 그럼 원래 정말 안 좋으면 하지 말아야겠지. 그 능량을 살펴야 돼. 자, 볼까? 기가 뭐를 달았어? 자, 기들을 해를 달아서 그럼 무슨 지에 앉았어? 태지에 앉았다. 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신이 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큰 힘이 없어.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큰 문제는 어때? 그래요. 큰 건강은 어때? 큰 건강은 답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그저 뭐 곱불 정도 넘어가겠네요. 이걸 갖고 심소봉달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리학이 아니라 남의 운명을 망치는 거야. 특히 재관만 들어오면 그래. 대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라면 다른 데 갔는데 제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선생님만 왜 원장님만 하지 말라 그러냐. 심지어 나는 뭐라 그런다고요? 도시락 싸고 말린다 그러죠. 그리고 거짓에서 나타나요. 왜 그때 좀 더 말려주지 그러지 않았냐. 그럼 뭐 얼마나 더 말려줘.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던제.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헛제. 또 그럼 뭐라 한다고요? 참사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변별이 되지 않고 그저
그죠? 쟤만 뜨면 좋다. 간만 뜨면 취지가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명리학의 체계인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얘기죠? 자, 그래서 사주체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신법적인 자평학의 구조식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이 자평명리학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거는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식이에요. 우리 김만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식의 매뉴얼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 구조식만 익히면 사실 명리 오래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조식을 이해를 못해서 오래 가는 거. 10년, 20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찾아오는 거야. 이 구조식만 이해를 하면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예시와 같이, 여기 예시와 같이 진이 월지인 경우와 월지 외의 지지인 경우가 다르다. 진이 월지인 경우에는 사주의 모든 글자를 뭐 제강, 전체를 통괄하게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제강하는 원령, 사령신, 격이라는 거예요. 원령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얘가 얘의 능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해. 이게 뭐야? 자, 요 개념이 뭐냐면 요건 뭔 자리죠? 시의 자리죠. 그죠? 시는 우리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 안 그래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우리 뭐 하죠? 얘가 자전을 하죠. 그래서 뭐가 되죠? 하루가 되죠. 밤낮이 되니까 하루가 됩니다. 그 요는 뭐죠? 그러죠? 요 자리는 자전에 얘가 모여서 그죠? 얘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루가 변해가잖아요. 그 하루가 30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얘는 뭐예요? 이 지구가 이 태양이랍시다. 얘를 돌아서 어떻게 오는 것이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한 바퀴 다 돌아오면 뭐가 되는 것이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전이에요? 공전이에요? 이건 공전의 공간, 공전의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전.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사주에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얘가 돌잖아요. 도는데 이게 23.5도로 기울어져서 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팽이가 이렇게 땡땡땡 돌아가면 이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그럼 얘가 뺑을 돌면 이렇게 돌아요. 그럼 얘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빠지기가 지가 스스로 이게 자연학이에요. 지가 스스로 자빠지지 않으려고 이게 돌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요. 자, 요거는 초등학교 5학년 자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이렇게 뺑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요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도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예요? 지구의 뭐라고요? 원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은 요 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요거는 지구의 원령학인 거니까 이게 사주명 이 지구에는 저 풀이나 저 돼지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지구의 원령을 받는 거예요. 지구의 이 지구. 그러니까 자 여기는 멀어요? 안 멀어요? 내가 여기 갔을 때 여기는 멀죠? 태양하고 멀어졌잖아요. 네. 그럼 추워요? 더워요? 추운 거예요?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겨울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자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작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 얼음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충하추동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 이걸 춘이라 하자가 아니라 이거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 이거 자연아. 그게 원령하죠.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 한, 난, 조, 습이 나타나. 그래서 한난 조습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이 겨울에 밖에 전철을 타면 밖에 춥죠. 전철 안은요 따뜻해. 그럼 안경 낀 사람 뭐가 나오죠? 성화가 습기가 쫙 생기죠. 거기까지는 물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쫙 여러 개 계속 모여. 그럼 뭐가 되죠?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묘하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생명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창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요 역학관계가 바로 얘가 바로 창조인 거예요. 창조신인 거예요. 이거를 서양식 이론으로 말하면 이게 가시야. 그러나 이 자연은 절묘하게도 이렇게 스스로 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난조습으로 만들어지는 요 구조 속이 다음에 본 강의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오행학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스스로 그런 원리책이에요. 거기다 대입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원래 이게 공간학이에요. 이게 공전이에요. 그래서 공전과 뭐 자전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주체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가장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한 달이 못 가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한 달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때문에 배속을 하면은 뭐예요? 생극을 통해서 십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아직 투간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진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이거는 잡기 편작격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얘가 투간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 사령 어디에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월령에서 태어나고. 이 학문은 뭐라고요? 월령학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지구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스스로 그러한 원리책입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적인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자평학이에요. 신법이에요. 기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서자연자들이 대단하신 거죠. 그 시기에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도인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원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돼. 그래서 그것이 자 이거 진중에 살아신 을계무 중에서 특정의 사량시인이 이제 원령이야. 그것이 투간하기도. 투간이라는 말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투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간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투간된 사령신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원령이죠. 요 안에 있는 건 다 뭐라 그랬다고요? 진중에 있는 의견은 다 뭐라고요? 그건 원령입니다. 그 원령들이 지가 위에 투간하면은 간지가 결합이 되죠. 그렇죠? 그럼 걔가 큰 세력을 가져야 안 가져요? 다른 말하면 지휘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수가 올라가면은 개수가 지휘봉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죠? 무나 기토가 올라가면은 개가 뭐 간다고? 개가 지휘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제강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제강원령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투간하게 되는 그 투간된 사령신 이 곧 뭐야? 사주팔자를 어떻게 한다? 끌어간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를 원령용실이라 하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주 뭐야? 원령용실이라고. 원령용실.
그래서 나중에 그 격이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뭐야? 우리는 격국 용신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원령 용신하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격이라고 합니다. 비로소 뭐가 생겨났다고? 그냥은 격이 될 수가 없어. 반드시 걔가 뭐를 지휘봉을 얻어야만 걔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격이 된다 안 된다? 그건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러니까 본기를 갖다 우선 호칭을 해. 뭐라고? 자, 여기에 떠 있지를 않아.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게 얘가 진이 여기에 개수가 떠오르지 않았어. 개수가 떠오르지 않았어. 그랬을 때는 여기 진 중에 뭐가 본기가 뭐가 된다고? 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격일 뿐이야 아직까지. 그런데 그 격이 어디에서 나타나? 대운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야 그래요. 형이 대운에서 나타났을 때 그걸 뭐라 한다고? 그를 비로소 뭐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뭐야? 행운에서의 뭐 성격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해 격이 바뀌면 행운에서 변격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원신 자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는 격이 아니야. 다만 뭐 격이라고 이를 뿐인 것. 대운에서 나타나면은 그때 그걸 뭐라고? 비로소 성격을 한다. 그래서 행운에 의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어가 보죠. 이 제강원령은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에 입각해서 사주팔자 모두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지제 지장간까지 모두 이 제강원령이 뭐한다? 통괄하게 된다.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 8글자 천간과 지지 글자들이 다 통해 있어. 어디에? 원령에 귀속되어 있다는 거야. 원령이 귀속하고 원령이 그러니까 끌고 간다는 거야. 이것이 이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구조식이에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자. 뭐라고요?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 한번 해보시죠. 뭐라고요?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 이게 작평학의 기본 구성이에요. 이렇게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이라고 딱 정해놓은 순간 이거는 우리는 뭐야? 이 작평학은 원령학이다. 다른 말로 뭐? 공전학이다. 자전과 공전학이다. 또 다른 말로 뭐? 지구과학이다. 스스로 그런 원리 체계를 사주에다가 대입해서 풀어가는 원리식이다.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죠. 자, 또 그러나 반면 우측에 있었던 걸 잘 기억하세요. 우측의 고법인 자법이다. 이걸 말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간지가 구조되어 있다. 고법인 삼명학의 경우는 월지 지인을 똑같은 아까 신벌 월지였잖아요. 지인을 사지 중심인 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 천간의 각과 결합한 지지일 뿐이며 이때는 궁리적 배속. 고법은 뭐라고요? 궁리를 사. 신법은 뭐? 성위를 해. 이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고법은 뭐를 한다고요? 궁위. 신법은 성위. 그래서 우리는 17을 1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극을 하면은 17이 나타나죠. 재관인식의 정편이 나눠져서 17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는 17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성리. 그 다음에 얘는 고법은 17을 통해서 표현은 하지만 이건 뭐예요? 궁리적 배속 관계를 해. 그래서 아까 월지였죠. 월지였잖아요. 월주였잖아요. 그래서 뭐야? 부모 형제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무엇보다 갑진은 원모형의 속성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나분 모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을사와 함께 화오행인 뭐라고? 복등화라 하여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와 형제궁에 배속하여 화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삼명학 고법의 운용 방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갑진이라는 걸 갖다가 진월의 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세트 갑진 이 자체로 해서 이게 뭐예요? 갑진 을사 뭐라고요?
복등화, 갑진을사 복등화, 화라는 거가 변화되어 있는 기화되어 있는 화오행인 거예요.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와 형제궁에 배송하여 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봐요. 세운이 기해년이냐? 기해년은 나봉오행이 뭐라고요? 평지목이야. 평지목. 그러니까 평지목이 되어서 월주궁을 목생화해야 해. 네. 아까 월주궁이 뭐였죠? 갑진이었잖아요. 갑진이 뭐였어요? 예, 복등화였잖아요. 화. 그런데 기해년은요? 평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기해년 어머니와 형제가 상승의 기운이 관련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3년. 이 보법의 체계.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하고는 뭐예요? 전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곧 뭐? 보법의 3명하게 적용법입니다. 따라서 보법은 신법의 원오행과 달리 화오행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풀이 변하여 꽃이 그런 식의 기하적 운용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간지를 오행의 생극제와 형충합 활법의 법칙이 아닌 기하적 방식의 신살적 기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원령학인 작변법은 그러니까 간지가 원령에 의해서 왕세에 따라서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사를 쓰지를 않아. 쓰면 안 돼. 그런데 고법은 뭐를 쓰고 있죠? 그걸 원령학으로 쓰는 게 아니고 기하적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하의 나름의 기하는 뭐예요? 그래서 신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시중의 동네명리에서는 자평학을 하면서도 뭐를 쓰고 있어? 신사를 쓰고 안 쓴 거예요. 그걸 맞는다 안 맞는다? 전혀 맞죠. 그리고 밑에서 내려가면 알겠지만 이 삼명학은 말이죠. 이 기학은 뭐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 연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연주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연주법으로 만들어 놓은 신설이에요. 연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신사를 지금 명리하는 사람들이 이래다가 대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뭐가 있네. 아이고 당신 뭐가 있네. 안 맞는 것에다가 더 어떻게 해줘? 더 안 맞게 만들고 가는 거죠. 그래놓고도 그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다가 종아리 좀 저리죠? 네. 저립니다. 살면서 저 가끔 부부 다툼 많이 하죠. 예. 만약에 이런 젊은 친구한테 애인하고 차우지 좀 좋기만 한데 이 정도 좀 나이 되면은요 가방도 쓰죠. 그럼요. 그 귀신 같은 거야. 왜? 어떻게 잘 맞춰요? 그렇지, 그렇게 말해. 이거 뭐야? 과숙살이 있어서 그래. 과숙살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가서 야, 너 과숙살이 있어. 아직 시입도 안 났는데 과숙살이 있다고?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런다고? 빼놓은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인데만 들리는 거야. 그게 나한테만 맞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다 맞아.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명리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단지 이건데요. 심리학은 가능해요. 위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 과숙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래. 그럴 때 반드시 뭐야? 바닥을 탁 쳐가면서 아이고 그래 이놈의 팔자 이러면 뭐예요? 좀 불려요 안 불려요? 그 정도는 돼. 그러나 이것은 운명을 추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통용되더라도 뭐 이거 칠 수 있었으니까 좀 속은 후련해져요. 상담함으로서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다변화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 시대는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10만 8천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하적 방식의 신살적 기운을 적용하는 구조식이기 때문에 신법의 자평학과는 구조식뿐만 아니라 운용 방식까지 모두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프로그램. 단지 사주팔자를 토대로 운명을 추론한다는 동기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진단법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평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시중에서 자평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즉 일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연주에다가 대입해놨던 신사를 갖다가 들먹이는 사람이 나온다면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여보 담원학당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시오.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 맞는다고? 10만 8천이나 맞아.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자, 또 갑니다. 이 고법의 삼명학의 유래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인도의 달마 대사가 달마 일장금을 통해 수급에 따라 육도 윤회를 하는 불교의 6단계 윤회 사상을 토대로 포교의 방편으로 보고한 것을 당대 이어중의 연주를 기준으로 하여 전설한 바와 같이 나분오행의 화오행을 채용한 기하적 분석 방법의 진단 도구인데, 먼저 일명 당사주라 이끌어지는 달마 일장금을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당사주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당사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사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담원학당에서 배웠다 그러면 당사주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라 그러면 찝을 줄 알아. 그죠? 근데 이 당사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간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건 뭐만 쓴다고요? 지지만 써요. 그러나 사주팔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가는 건 맞는 거예요. 생년을. 그래서 명리학의 범주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으로 넣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고법이다. 자, 이거는 반드시 사주를 음력으로 환산해요. 사주를 뭐로 한다고요? 음력으로 이렇게 환산해요. 그래서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순환하는데, 가령 남자가 1960년 3월 10일 사시라고 이렇게 한번 이걸 당사주로 찝을 때는 어떻게 집어나가냐. 경자생이니까 이게 쉬워요. 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몇 월 달? 3월 달이니까 자, 추, 인. 자, 요걸 기억해냈어요. 그 사람은 인이에요. 인 하나만 잡아놓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인에서 10일이잖아요. 인에서 10번째를 가.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0번째.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 놓으라고? 해를 생각. 아까 뭐처럼 인하고 해를 잡는. 그 다음에 해에서 사시까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에서 사시까지를 가야 되니까, 자, 해에서 사시를 가야 되니까 해에서 자가 시작돼요. 시간은 자축인묘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해에서 뭘 한다고? 자축인묘를 재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사시니까 사는 여기 있잖아. 해에서 사시를까지를 집어가면은 여기서 해, 자축인묘, 진사가 돼서 사시는 뭐에 배속된다고? 여기에 떨어지는 여기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그러니까? 진이야 진. 사까지 가는 자리가 뭐냐고 요게. 진. 자, 다시 여기서 자축인묘 가보자고. 자축인 요 진사 여기까지 갔잖아. 근데 요 자리를 요 사자리를 가면, 이 사자리 말 잘못했어. 사자리를 가면 여기가 그러니까 진에 배속된다. 인묘 진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가 뭐죠? 사시죠. 사시. 그러니까 사를 그냥 맨 끝에 사를 배속해. 그럼 이를 명식화하면 연간의 이 경이 자년, 인월, 자가 연이고 인이 월에 배속되고 해가 일에 배속되고 그다음에 진이 시니까 그죠? 진시고 사는 생시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여기서 시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지로만 분석해요. 그러니까 시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시를 빼. 그럼 저거만까지 이 사지로만 분석을 하는데, 반대로 여명이라면 또 한번 보죠. 여명이 똑같은 여명이라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자에서 역으로 3월이면 세 번째 자해 술이니까 술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1이면 여기서 또 거꾸로 가는 거야. 해에서 술에서 거꾸로 가면은 여기 이제 축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시는 축에서 자로 시작해서 사시까지 세면 축이 이제 자부터 세는 거야. 그러면은 축이 자가 축, 해가 임, 술이 묘, 유같이 신이 사.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사가 된다. 그러니까 요 자리니까 신이 된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신, 여기 신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시가 사시니까 그냥 끝에다가 사를 배속해요. 이를 병식하면 연간경이 자, 술, 축, 신, 사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근묘화실, 육칠이라고 그러죠. 근묘화실에 배속하여 연지는 나와 조상구.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연지는 당사자에서는 연지를 뭐와 뭐. 왜냐하면 연이 뭐가 되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을 뭐라 한다고요? 나와 조상궁. 월지는 부모, 형제궁이 되고 당연히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고. 왜냐? 여기는 연간이 나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천간을 안 써. 그러니까 연주가 기준이 되면 연주가 뭐가 된다? 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시지생시가 자식궁이야. 이렇게. 그래서 반달해서 원형 이정으로 구분하면 초년이 15세, 연지. 그 다음에 월지를 청년 30세까지, 일지를 중년 45세까지, 시지를 중장년 60세까지, 그리고 생시를 말년 60세 띄우를 여기다가 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년 운은 어떻고, 중년 운은 어떻고, 말년 운은 어떻고, 이렇게 판단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를 남자명으로 배속하여 분석하면 병이 자, 인, 해, 진, 사였죠. 경우값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연인, 자는 나와 조상궁을 비롯해서 15세까지 초년운은 자, 보면은 초년운은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당사주 여기 보면 당사주는 주로 지지간의 변화를 자기성, 축, 액성, 그래서 축액성. 이는 권성이라고 해요. 인권성. 묘는 화성이라고 해요. 묘화성. 지는 간성이라고 해요. 진간성. 사는 문성, 사문성. 오는 복성이라서 오복성. 미는 역성이라서 미역성. 신은 고성이라서 신고성. 유는 인성인데 유인성. 술은 예성인데 술예성. 해는 수성인데 해수성. 이렇게 해서 12개 별로 성질의 변수가 이들을 연월 일시에 서순으로 회전시켜서 위 12개의 성질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식. 이를 연간 태세를 기준으로 사주의 지지를 기하적으로 적용하여 귀인, 공망, 도화, 홍염, 과진, 고진, 과수, 경마, 화계. 자, 이게 이제 막 나오죠. 이건 다 무슨 학이라고 이게 당사주가 3명학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의 신자를 배속하여 진단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아까지 봤어요. 아까지 봤더니 뭐가 나왔죠? 처음에 자였죠. 그럼 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봅니다. 자, 뭐였죠? 자귀성 외워도. 자, 자는 자귀성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였죠? 해네요. 이는 뭐예요? 인권성. 해는요? 거기 있죠. 해수성. 진은요? 거기 있죠? 진간성. 그 다음에 사는요? 사문성.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봅니다. 연인 자는 나와 조상궁을 비롯해서 15세까지 초년운은 자기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제? 그래서 조상의 신분이 높고 나 역시 귀한 명으로 고귀한 삶을 살게 되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 말이지 조상덕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상궁에 뭐가 들었다고요? 귀성이 들은 거예요. 조상궁에 귀성이 들었으니까 조상의 신분이 높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은 뭐였죠? 인이죠. 인은 부모 형제궁으로 30세까지의 청년운이야. 이때 분석하는 건데 이때 인은 뭐라고? 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권상에다 지조가 있고 뜻과 포부가 웅장하며 이를 도모하는데 차질이나 지연이 생겨도 고연하며 일호백야의 위풍이 당당하다 하고 즉 아이고 당신은 월에 뭐가 있어서 권성이 있어가지고 월에 권성이 있어가지고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뭡니까? 자, 이런 해였죠. 그죠? 해는 배우자 궁이죠. 일지니까. 그죠? 자, 배우자 궁과 45세까지의 중년운에 해당하는데 해는 해수성이야. 수성이라는 수성. 그래서 뭐라고? 아이고 당신은 일에 수성이 들어있어가지고 장수하고 상하를 공경하는 온화하고 어진 성품을 갖추고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치고 신성이 깨끗한데 이런 천문이 작동하기 때문으로 기뻐하고 성나는 가운데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수하고 건강하며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품성이다. 뭐가 있어가지고? 일에 뭐가 있어가지고? 수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신은 자식궁이죠. 60세까지 중장년 우는 거 가리키는데 그때 신이었죠. 신에 떨어져요. 근데 신은 신고성이 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친과 형제가 없는 것과 이 60세의 이 운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필시 불도의 천정한 객이 되거나 또는 처자가 있다 해도 정은 갈라져 멀어지게 되며 고독하여 남자는 육친은 비록 흩어지지는 않으나 영영은 자식과 남편을 극하는 고독의 성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당사주하고 비슷해. 이제 당사주 이해가죠? 많이 봤죠?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신고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신은 사시로서, 그죠? 생신은 사시로서 사의 뭐예요? 문성이었죠. 문성에 대해서 수기가 뛰어나. 아유, 당신은 시에 뭐가 있다고? 수성이 있어가지고, 문성이 있어가지고 수기가 뛰어나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슬기롭다. 남녀공이 수제로 아주 재주가 있는 뛰어나다는데요. 단장한 농부에 뛰어난 글재주로 수놓은 비단 결과 같고 영리하고 재주가 있으며 학식이 뛰어나고 일을 도모하는 데 활약하고 아름다우며 필시 용어방의 장운 급제로 이름을 올리는 보관이 되고 건강이나 무관 곁에서 출세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야. 이렇게 표현. 자, 이와 같이 고법인 당사주는 경자년이었잖아요. 그죠? 경연간을 지지에 배속하여 각종의 성신. 자, 성신이란 말이 뭐죠? 별이란 뜻이에요. 별. 그러니까 성신과 신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사주를 통한 명령의 최초의 진답대교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하면 천간을 제외하고 사주의 지진만으로 분석하는 것. 그죠? 이렇기 때문에 간지를 통한 사주 명리학과는 비교가 된다. 이에 당사주와 같은 당대에 창안된 바로 이 삼명학. 그러니까 삼명학은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당사주로부터 이렇게 상당히 영향을 받아. 자, 당사주와는 달리 이게 당사주는 지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사주와 달리 사람의 연월일시 사주의 간지를 통한 새로운 진단 도구를 탄생하게 돼요. 근데 현재 신법인 자평학의 히틀이 된 사주명리학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뭐가? 삼명학이 당사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삼명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삼명학은 앞서 선술한 바와 같이 춘추전국시대 당의 누가? 이허주 사주를 기본으로 목명신의 간지 구성을 60갑자를 통한 나분 모형의 화오행으로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의 명리 진단 도구이다. 그런 명리 프로그램이다. 자, 이를 창안한 이허중은 이허중 명서를 통해 구조식 및 진단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주요 구성이 바로 나분 오행의 화오행의 적용법. 이는 귀곡자가 12지지 오행의 경중을 통해 통변의 묘를 추측하게 한 것을 기와로 60하갑자를 통변의 핵심으로 삼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이어중을 말하는 거였어요. 삼명고법에 간지의 결합 구조에 따라 화기
변해가는 거죠. 박의 작용이 달라짐을 역설하고 연간이 자 중요한 거예요. 연간이 연간이 사주의 어떤 지지와 간지 결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죠? 일간에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명학은 어디에서 대입한다고요? 연간에서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당사조하고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연간에서 기록하는 거 똑같아요. 이른바 귀인론, 귀신론. 가장 중요한 게 삼명학에서 귀인론과 귀신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자평학을 하면서 당신이 철을 귀인이 들어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평학하고는 어때요? 달라도 얼마나 다르죠? 예, 10만 8천여 전혀 다른 소리를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풍기 리모컨을 가지고 에어컨 피려고 하고 앉은 거예요. 구조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원리 방식도 전혀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인론과 귀신론으로서 귀인은 동과 귀인명이라 하여 소위 천의 귀인을 흑등으로 삼아 삼명 중 가장 필신으로 표현하고 연간의 갑이 천간의 무경을 만나거나 기억하시나요? 천간에 연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갑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천간에 갑무경이 있으면은 이거 삼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틀려도 10만 8천이다. 이 학문은 그러니까 그 삼명학은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연이 기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천간에 갑무경만 있으면은 이거 당신이 삼기가 들었네. 이거는 잘못 배워도 그러니까 삼명학을 배워도 잘못 배워도 엄청나게 잘못 배워. 이건 연주학이에요. 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간에 기준이 그러니까 연간에 갑이 천간에 무경을 만나거나 여기서 말하는 천간의 무경이라는 사주팔자 원국의 무경만이 아니에요. 평원에서 오는 무경도 갑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다 다시 통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거나 지지에 그것들이 뭐를 만난다고요? 충기를 만나. 그래서 뭐라고 하면 갑무경득 을축개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무경을 얻고 을축개미를 얻는다 이 소리야. 그랬을 때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공과 귀면 이 경우 영화로운 명성이 일찍 달성되고 관록이 쉽게 이루어지며 만약 삼명이 모두 왕성한 기세를 타고 난다면 마침내 장과 공경의 자리에 오르며 대운, 세운이 여기에 이르러도 또한 주로 관직이 오르고 재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모든 이 많은 운기가 여기에 이르면 모두 길조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법을 기술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게 연간이야.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방식이 달라져. 그것이 무엇을 밑에서 만나거나 또는 해운에서 예를 들어 이거죠. 자, 갑이 기원이야. 연간이니까 갑이. 근데 우리가 기충년이야. 그러면 갑이 뭐를 만난 것이죠? 그래 축을 만났어. 그러니까 아까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귀인이야. 그 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만약에 축이 있어도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있다. 근데 그 자리가 삼명학은 뭐예요? 궁학이에요? 성학이에요? 그랬어요. 궁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누구 덕이다? 당신은 부모 덕이 아주 그냥 철기 있어서 부모 덕이 넘치게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귀신론, 아까 귀인론이었잖아요. 귀신론은 귀신우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자, 잠깐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시중에 가서 사면 되는 건데, 이 뭐 특정의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중 명서인데, 이 이어중 명서에는 자, 이렇게 차례대로 이게 전부 다 육식갑자부터 전부 다 육식갑자 화갑자부터 시작을 해요. 이어중 명서.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신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법을 창안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근저의 저본이 되는데 이거는 기약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원령한 거죠. 원령. 그러니까 기약이었기 때문에 연을 중심으로 당연히 태어난 케이스니까 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금은 기약을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령을 쓰죠.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지주와 결합 분석하는 진단법인데 이는 귀인과 달리 반기를 의미한다. 반만 길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반만 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길한데 반길하다, 반흉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을연간이 축과 미와 결합하면 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성귀인이라고 했고 또는 미는 화계귀신이라고 했어요. 달라. 문성귀신과 화계귀신인데 을이 축과 문성귀신과 화계귀신의 미르와 결합하면 그러니까 을축 또는 을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로공망이라 하여 잘 나가다가 끊어지는 길을 만나는 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까 귀인하고 귀신하고는 달라. 이게 이제 이 삼명학에 거의 풀어가는 핵심 이야기예요. 코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연간이 연간이 중요한 게 정연간이 미를 만나면 퇴신 양인귀신이라 하고 기민연이면 양인귀신이라 하여 귀신의 세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반기라다. 다른 말로 반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미는 화계귀신으로 공망대패라 하여 전로공망과 같은 일이 관련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개연간이 미를 만나면 복신 화계귀신이라 하여 반기로 진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명학의 진단 방식은 이런 식으로 귀인론과 귀신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글자가 연간의 글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한데 원국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게 궁기를 따진다. 누가 뭐를 했으니까 당신은 아이고 부모덕이 없네. 아이고 당신은 부모덕이 많네. 부모덕이 있는데 당신은 조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법에서 저걸 응용을 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리고 귀신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갑자, 진신, 귀신, 병자는 교신 귀신, 무자는 복신 귀신, 경자는 덕각 귀신. 이러한 것들이 쫙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나오겠죠. 이거 이제 외우다가 이제 숨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귀인과 진신, 귀인과 귀신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무슨 학이라고? 삼명학입니다. 이게 이어준 명서는 이렇게 가요. 그러나 이어준 명서에는 풀이는 저렇게 가지만은 자평학의 원리식이 되었던 그 기존의 이론은 굉장히 뛰어나고 높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학자라면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삼명학을.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호국이라는 귀인의 간지가 서로 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귀하게 되며 왕성한 기운이 서로 타게 되면 관절의 자질을 가지고 또는 다른 모양이 손상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이 자체가 전부 다 뭐라고? 삼명학의 이론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질 때 이 부분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어떻게 된다? 독파를 해보셔야 돼요. 읽어오셔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는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어요. 왜?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오법과 신법의 차이 그리고 그것의 구성 원리 그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법의 자평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공부가 집중적으로 되는데 그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그냥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툴을 갖는다.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담원, 순번식 가지는 거. 거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뭐 장명서인데 여기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자 사주가 있다. 자, 네. 이 선생이 이걸 한번 볼까? 이게 1번 뭐? 원령에서는 투관 됐어 안 됐어? 투관이 됐는데 뭐 몇 개가 투관되어 있나? 기토와 정화가 투관되네. 그래서 이거는 격이 뭐가 돼? 무슨 격이라고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겸해졌네. 그러니까 뭐예요? 겸격이라 한다. 그러면 그 겸격이 되었으면은 격을 하나로 통일해야 돼, 안 돼? 통섭을 해야겠지. 그거를 통섭하는 방식이 뭐라고? 방령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망한 거. 그래요. 자, 이렇게 왕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시인을 찾으면은, 자, 이 왕시인을 찾았을 때 그 왕시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격이 되었으면은 그 격이 온전하게 그 그릇이 됐으니까 그 그릇이 내용물을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 실어야 된다. 자, 이건 그럼 무슨 격이라고 일컬어야 될까? 얘는 무슨 격이 될까? 잘 안 보여? 안 보이는구나. 좀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럼 무슨 격이 될까? 자, 그럼 이것도 보면 되잖아. 정화와 기토가 미월에 어느 것이 더 왕성한가? 그렇죠. 정화죠. 사오미죠. 그러면 정화가 뭐가 되는 것이죠? 격이 되네요. 그럼 격이 되었으면 무슨 격인가요? 이론이 신강입니다. 그래요. 평관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 평관격이 되네요. 그럼 평관격이 가장 건강하니까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고 왕하다는 거예요. 그럼 걔를 갖다 균형을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그럼 뭘로 지어줄까? 인석으로 빼주든지 아니면은 식신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주 원국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자, 화의 기운을 빼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기토가 있네. 그럼 기토가 아까 격이었는데 걔가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상신이 되는 것이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격국용신으로 구조식으로 말한다면 이게 무슨 뭐가 되는 거죠? 편관격, 편관용, 인수격. 자, 편관용 인수격이 되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편관용 인수격이 되었으면 자, 편관용 인수격이 되었다라면 자, 편관이 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릇이라는 것이죠. 자, 편관이 그릇이라면 자, 이 편관이 얘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편관이 그릇이면 걔는 주로 어떤 직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군경, 검사, 국회의원, 집행관, 세무, 검단 뭐 이런 등등이 만약에 코드가 된다면 주로 이거는 성향이 특성이 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행동력, 계획적, 외향적, 활용, 결과 중심, 기억력, 도전력, 행동력, 결단력, 분별력, 인내력. 요 코드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면 이제 본 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뭐 분석심리학. 즉 왜 어디에요? 칼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죠? 서양에서 수천 년, 1000년 가까이 뭐가 됐죠? 임상되고 데이터가 뭐죠? 누적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명리심리학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명리학만 배워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심리학적 특성까지도 우리는 읽을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사주를 보면 이 대운에 어떤 심리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배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명리학적 베이직에 심리학까지 얹어야 돼요. 그래서 명리심리가 상담이 되어서 명리심리 상담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입문하게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된다? 점수라. 점수. 반드시 이거는 과학적 컨비네이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건 인문학적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물에 그죠?
이러한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인수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얘네들을 담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릇이 어떤 거죠? 행동력, 개혁적, 진석적, 내적 에너지 이러한 것이 그릇이에요. 이 사람.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러면 정확하게 이러한 그릇에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다 전부 다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과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분석해 줄 수가 있어요. 격이 나오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문학을 만약에 전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가. 그럼 어문학을 하면 어문학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주로 자 무엇이 발달해야 되냐면 교수는 인성과 식상이 발달해야 돼요. 통역을 하겠다 말 상관이죠. 번역, 글, 실질 전혀 달라요. 아까 저 보면은 자 인성이면 요건 약간 내용물이었었죠. 그럼 아까 편관의 내용물이었죠. 인성이 있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선생을 어떤 선생을 할까요? 나 같은 교수밖에 못해요. 편관이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바로 진로 적성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학교 정교수가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교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편관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인성은 뭐라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케어하고. 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가르치고 인수는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내용물이야.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제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 전공은 뭘 할 건가, 뭘 진도하는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를 전부 백데이터를 다 만들었어요. 누가? 저와 우리 허 교수가 이거를 다 만들었어요. 전부에 맞게끔 정확하게 입각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보면 압니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 여러분들은 제 사무실의 상담실을 보면은 모니터가 몇 개예요? 두 개죠. 하나는 왜 있을까요? 손님들 보게. 상대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손님. 우리 사무실 딱 오면은 손님이 하나가 딱 돌려져요. 내가 내 모니터하고 손님 모니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저걸 다 띄워요. 사주를 띄우고 밑에서 깔아놨으니까 이걸 바로 딱 띄워버려요. 넌 뭐 먹고 살아라. 지금 현재 이 대원에는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 그런데도 계속 새는 줄줄 세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당신의 현재 대원에서는 내용물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살거라. 일러주는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저 안에 보면 저 음료수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의 진로 적성을 못 찾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대학을 자기 적성으로 가나요? 점수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졸업을 해도 4년간 시간 해놓고 졸업을 해도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성의 함수는 튀어나와버려요. 그걸 계속 거듭 반복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손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로 모든 걸 다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은 미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미리 가르쳐서 진로 적성을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맨날 그래서 내가 너 동창회 갈 때 네 외제차 내 말만 듣는다면 외제차 최고 좋은 외제차에 동창회 가게 해줄게. 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비로 첫째 뭘 배우느냐? 이 전체를 아주 배우면 이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도배를 배우라. 그래서 그 친구는 내 말을 듣고 도배를 배웠어요. 지 적성에 맞으니까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그 도배를 배워가지고 저 다 배웠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나는 여기에 부천 시내에
공인중개사가 한두 명 여기 찾아왔겠어요? 수천 명이 왔겠죠. 난 명단이잖아요. 그럼 친한 사람들한테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하고 단지 내에 하는 중개사들한테 몇 명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친구 실력은 그래가지고 월등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할 애를 소개할 테니까 좀 써주시오. 아이고 네 원장님 가요. 걔는 명함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지 엄마까지 하요. 한 달에 월 1,500 이상을 벌어요. 수수입. 이게 뭐냐면 적성 진로를 찾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니까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농락을 해요. 저는 철이 금이 맞지 않습니까? 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고물상 해라고 해요? 어딜 가면 다 고물상 하라고 그러는데 고물상 애들이 어떻게 됐다고? 쫄다마이 그것도 빚내고 친구한테 뭐 돈 얻고 형제한테 얻어가 했는데 쫄다마이 왜 그러냐? 고물상은 철을 받는 거 맞아요. 철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그 철을 어디다 갖다 팔아. 철 공을 갖다 팔잖아. 그건 뭐예요? 아이스크림 띄다가 아이스크림 파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건 유통업이야. 그건 철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글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 얘기. 당신은 국비로 용접 배우시고 배관 배우시고 그리고 또 뭐 전기 배우고 배운 거 다 배우라. 거기서 다 그리고 도배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워서 요 신곡동 여기서 지금 철물점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 창에 방범창 아들들이 가서 해줄까요? 안 해줘요. 해준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어 못해. 할 줄 몰라서 못해. 장비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뭘 배웠죠? 장비도 없고 전기 내가 해서 전기했죠. 용접했죠. 이 사람은 그 동네에 팔방미. 이 사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랬거든. 내 말만 들으면 당신 골프 싱글 치게 만들어주죠. 이 양반 진짜 골프 거의 프로 수준이에요. 두 부부가 다. 그 정도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적성과 진로와 그리고 그릇의 내용물이 뭐가 됐다? 변했지도 변함에도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이제 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어떠한 손님들이라도 진로 적성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 현재 대우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를 가지고 분석해 주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젠 상담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를 반드시 몇 개를 해라고? 2개를 해야 됩니다. 고객이 보는 모니터, 내가 보는 모니터. 그렇게 해서 설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띄우면 되는 거예요. 딱 띄워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신뢰가 올라가요. 한 명 보러 왔다가 4명 보고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그냥 점집이겠거니 무슨 상담했거니 왔다가 바뀌어요. 그럴 때 나갈 때 어떻게? 명함을 2장을 줘요. 당신 혼자 왔으니까 내가 2장 주니까 2명을 보내. 백발백중 2명 이상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퍼져나가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 이것을 좀 길었고 그렇죠?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